뉴저지 한인상록회가 1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MK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특별 후원으로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한미충효회가 지난 13일 프러싱 대동회장에서 제11회 효자 효부 시상식을 겸한 경로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가 14일 프러싱 고등학교에서 제22회 경로대잔치와 함께 건강축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1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특별 후원으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가 14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MK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특별 후원으로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을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동포사회와 지역 커뮤니티의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매년 진행되고 있는 이번 행사에는 뉴저지에 거주하는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자리를 함께 흥겨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 오늘 제10회 효행상 시상 및 전통문화 공연에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오시고 또 세네터도 오시고 상의원들이 다 많이 오시고 또 이분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상록회 회원들과 또 기빈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연회를 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날 뉴저지 상록회 효행상 시상식 행사에는 로버트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과 캐슬린 다나반 버겐 카운티장 등 주류사회 정치인들을 비롯해 제이슨 김, 이종철, 최용식 시의원 등 한인 정치인, 그리고 한창현 뉴욕 한인회장과 이현택 뉴저지 한인회장 등 각계 한인 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한인사회 효의 참뜻을 되새겨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Well, we're thrilled to be here on the 10th annual celebration of Parents' Day, and filial piety is something that I know the Korean community has a great value for, and it is a value that many of us share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while I have had many titles, the most important title that I have is that of a father. And so I want to salute all of the mothers and fathers and grandparents who are celebrating this day and continuing this great tradition. First of all, 안녕하세요. It is very nice to see all of you today, and I congratulate all of you, and I suppose I should say 축하합니다 for the Filial Piety Day that you have. Keeping our families together and honoring our seniors is so important, and I salut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for making sure that their families stay together and take care of the people who have done so much for us so that we could be here today. 이날 효행상 수상자로는 효부상의 윤성희 여사와 이팔순 여사, 효녀상의 차혜정 씨, 장안 어머니상의 이만순 여사와 정은순 여사가 수상했습니다. 또한 장수상은 98세의 원정숙 여사가 수상했으며 사회봉사상의 앤드류긴 전 포트리 한인회장과 윤미옥 전 AWCA 회장, 한민족상의 이병렬 콜롬비아 대학교 교환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저런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부모님을 많이 섬기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번에 그냥 제가 타게 돼서 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도 많고요.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사랑을 베푸라 하는 그런 격려의 상으로 받겠습니다. 총 3부로 나뉘어 열린 이날 뉴저지 상록회 효행상 시상식 행사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안자경 아나운서와 셀리나리 MC의 사회로 짜임새 있게 진행돼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일부 예배에 이어 2부 시상식이 진행되었으며 3부 시간에는 푸짐한 점심 식사와 함께 전통 고정무용과 부채춤 및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이어져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한편 이날 실시된 제10회 뉴저지 상록회 효행상 시상식과 전통문화 공연은 경로 효친사상 실천에 앞장서 오고 있는 저희 미디어 코리아 그룹 주관으로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 짜임새 있고 흥겨운 행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14일 열린 제10회 뉴저지 상록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문화 공연은 지난 14년 동안 뉴욕과 뉴저지에서 경로잔치를 진행해온 미디어 코리아 그룹이 진행을 맡아 그 어느 대회보다 보다 알차고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하신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유저지 상록회를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하여! 흥겨운 공연에 이어진 경품 추첨 시간에는 각 회원들이 무대로 올라 가위바위보 게임을 통해 선물을 받아가는 등 그 열기를 더했습니다. 전통 공연이라든지 참 MK TV에서도 굉장히 협조적으로 주관을 맡아서 공연을 잘 베풀어 주심을 우리 벤자민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MK 미디어 코리아 그룹은 지난 14년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경로혈친 사상에 입각해 해마다 한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가을에는 뉴욕 추석맞이 대잔치 행사에 장수만세 코너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동포사회 어르신들의 친숙하고 가까운 방송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 상록회 측과는 초기 10년 전 공동으로 경로잔치 행사를 진행해 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MK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경로잔치는 다음 달 6월 14일과 15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뉴욕 지역의 MK 경로 대잔치는 오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실시되며 뉴저지 지역의 MK 경로 대잔치 행사는 다음 날인 6월 15일 수요일 오전 11시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는 뉴저지 파인 플라자에서 진행됩니다. 동포사회의 화합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는 MK 경로 대잔치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한인 어르신들의 마음은 벌써부터 흥겨운 공연과 푸짐한 선물을 비롯해 정다운 친구분들을 만날 마음에 설레이고 있습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한미 충효회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11회 효자효부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를 열었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입니다. 한미 충효회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1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제11회 효자효부 시상식 및 경로 대잔치를 열고 가족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11자를 맞게 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우리 한인사회 내에서도 정말 참 훌륭하게 모범을 보이는 효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발굴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마다 시상을 하게 되는 게 얼마나 당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날 수상자는 총 7명으로서 장수상 1명과 효자상 2명, 효부상 2명, 효행장학생 2명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효자상에는 노부모를 모시고 3대가 올려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이종식 의장이 선정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하나의 3대가 같이 살고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같이 사는 것 자체가 더 보기도 좋고 또 같이 어울려 살면서 또 우리 또 자식들이 또 그것을 배우고 본받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속에서 경로 사상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이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시상식에 이어 열린 경로잔치는 플러싱 경로센터 라인 댄스팀의 화려한 춤사위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충효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강현석 회장과 사랑의 병원 김수랑 이사장의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제11회를 맞이한 한미충회 효자여부 시상식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14일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제22회 경로대잔치와 건강축제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KCS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14일 플러싱 고등학교에서 경로대잔치 행사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제22회째를 맞이한 이날 경로잔치에는 다양한 공연과 함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녹내장과 당뇨병 검사 등 무료 건강검진 행사가 함께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저희 한인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이웃에 함께하는 다른 민족들도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로 준비해봤습니다. 천여 명들의 어르신들이 참석한 KCS 경로잔치에는 고전무용과 합창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경품 추천이 실시되어 흥겨운 시간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공연 도중 퀸즈 한인의 이명석 회장과 최재복 이사장이 단상에 올라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너무 모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천국입니다. 또 그리고 이런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즐겁게 행사를 해줘서 아주 즐거운 날이 되겠어요.
아주 기쁘고 고맙다고. 예. 이날 경로잔치에는 KCS 공공보건센터와 뉴욕 하스피탈 퀸즈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건강검진 행사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어르신들이 불편함과 어려움 없이 비형 간염 검진 및 교육과 유방암 검진, 녹내장 검사 등 다채로운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퀸즈보로 브릿지에서 퀸즈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또다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달 새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세 번째 사고며 사고 차량도 모두 같았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5시 30분쯤 과속으로 운전하던 복스바겐 레비 승용차가 퀸즈 플라자 사우스 방향 진입 램프에서 바리케이트에 부딪힌 뒤 튕겨나가 주차해 있던 택시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2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새벽 맨하탄에서 퀸즈 브릿지를 건너오던 폭스바겐 레빗이 가드레일을 뚫고 램프 아래로 떨어지면서 행인 1명이 숨졌고, 지난달 6일에는 역시 새벽 4시쯤 폭스바겐 제타가 오프램프를 나오던 중 인도로 돌진해 미용실을 들이받고 중상자가 발생했었습니다.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들이 비자 발급 지연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 관광객 유치 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관광협회는 지난 10년간 미국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 수는 약 6천만 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과의 관광객 유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절차로 인한 비자 발급 기간을 줄이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광협회 회장 겸 최고 경영자인 로저 다운은 출장 여행객과 학생들의 비자 발급, 갱신 등의 서비스에 대한 업무 처리 속도를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광협회는 또 브라질과 인도, 중국 등 지난 몇 년간 미국 방문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비자 발급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홍수를 겪고 있는 미시시피강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국이 고육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14일부터 미시시피강 하류 모관자 배수로의 수문을 38년 만에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문을 열지 않을 경우 홍수로 범람한 물이 루이지애나 주도인 베턴 루지와 120만 명이 사는 뉴올리언스를 덮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엔 200만 명의 인구와 미 휘발유의 13%를 생산하는 11개 정유시설이 밀집해 침수되면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존 미첼 라일리 미시시피 주립대 교수는 USA 투데이에 미시시피강 범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테네시와 미시시피주의 14개 카운티가 연방재해구역으로 선포된 상태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가 뉴욕에서 성폭행 미수와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시경은 15일 타임스퀘어의 소피텔 호텔에서 전날 오후 객실 청소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스트로스 칸 총재를 JFK 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32세의 피해 여성이 14일 오후 1시 스트로스 칸 총재가 머물던 방에 들어갔다가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나타난 총재와 맞닥뜨렸으며 총재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항만관리청 직원들은 JFK 공항에서 파리행 여객기에 탑승한 채 이륙을 기다리던 스트로스 칸 총재를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폴 브라운 뉴욕시경 대변인은 15일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성행위와 성폭행 미수, 불법 감금 등 3가지 혐의로 스트로스 칸 총재를 정식으로 체포했다며 이후 그가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6일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급 성폭행의 경우 최고 2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검찰 측은 밝혔습니다. 구글이 불법 온라인 약 광고를 게재해 막대한 이익을 올린 혐의로 연방 법무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거액의 합의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구글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캐나다 등의 온라인 제약 업체들로부터 약품 광고를 수주했는지 여부의 조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처방약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 일부는 불법 복제약을 팔거나 의사의 처방 전 없이 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최근 공시에서 법무부와의 합의에 대비해 5억 달러를 계상해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2011년형 크로스오버 소렌토와 세도나 미니밴이 자동차 평가기관인 나다가이드 선정 2011년 최고의 추천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뽑은 가장 안전한 자동차에 선정된 소렌토는 지난 16개월 연속 기아의 최고 판매 차량으로 그 품질이 입증되고 있는데 나다가이드는 소렌토의 높은 연비와 추천차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도나 역시 낮은 가격과 높은 호스파워와 안전성 등의 높은 점수를 받고 최고의 추천차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자들은 고졸 이하 학력자들에 비해 한 해 소득이 약 2만 달러가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6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가 지난달 15일에서 29일 전국의 성인 2,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졸 학위로 인한 소득 격차는 평생을 따져 약 55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졸자가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 한 해 약 2만 달러를 더 번다는 것으로 지난해 인구 센서스에서 나타난 19,550달러의 격차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응답자의 86%가 대학 생활이 개인적으로 좋은 투자였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예비주자들의 석연찮은 결혼 생활이 쟁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과의 과거 혼외 정사 문제가 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차기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미치 데니얼 인디애나 주지사 부인의 결혼사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데니얼 부인의 체리는 최근 인디애나 공화당 만찬 모임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그동안 대선 출마를 망설여온 데니얼 주지사가 부인과 합의하에 출마 결심을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15일 전통적으로 선거의 승패가 후보의 배우자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지만 정치인 커플들이 부적절한 결혼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어느 정도 유권자들에게 사실을 밝히느냐 그리고 종국적으로 유권자들이 얼마나 그들을 알기를 원하느냐가 문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한 정보에 의구심이 있었다며 그의 은신처를 공격하도록 한 것은 대담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CBS 프로그램 60분에서 미국은 빈 라덴이 파키스탄 은신처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정황 증거만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격 지시는 자신이 지금까지 봐온 대통령이 내린 결정 중 가장 용감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장관은 지금 자신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특히 미국에서 테러리스트가 대량 살상 무기를 손에 넣는 것이라며 미국은 테러리스트들이 대량 살상 무기를 손에 넣으려 해왔다는 정보를 수년간 입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빈라덴 사살로 올여름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철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결정은 성급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탱크 최경주가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제5회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했습니다. 최경주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레스 TPC 스테디움 코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두 타를 줄여 합계 13언더파 275타로 데이비드 톰스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최경주는 17번 홀에서 이어진 연장전에서 팔을 지켜보기 그친 톰스를 극적으로 따돌렸습니다. 2000년 PGA 투어에 진출한 최경주가 연장전을 치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8년 1월 소니 오픈을 마지막으로 PGA 투어에서 우승하지 못했던 최경주는 3년 4개월 만에 정상에 올랐고 통산 승수도 8승으로 늘렸습니다. 최경주는 이 같은 특급 대회에서 우승하며 상금 171만 달러를 받아 2009년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양용은에 이어 다시 한번 한국 골프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다음은 TVK를 연결해 미서부 지역 동포사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가 미주 지역을 방문해 전시 납북 피해 신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납북 피해 가족들로부터 사실을 파악하고 이들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해 줄 것이라며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5 전쟁 기간 중 납북된 이들의 가족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미주 지역에도 열렸습니다. 한국 국무총리실 산하 6.25 전쟁 납북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LA에서 6.25 전쟁 납북 피해 신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올 1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4월 말 기준 한국에서만 납북 피해 신고 사례가 모두 33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며 설명회를 통해 피해 가족들이 신고 방법을 알고 피해 신고 접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 영사관을 통해서 업무 협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사실이 납북 피해 신고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멀리서 미주 지역 저희 교부님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순회 설명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2011년 1월 3일부터 시작된 전시 납북 피해 신고는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6.25 전쟁 기간 중 남한에 거주했던 국민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한에 강제로 납북된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피해자들의 배우자 혹은 8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신고인들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재외공간을 방문해 납북 피해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납북 경위서, 그리고 피해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접수된 신고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신고일로부터 150일 이후에 개인에게 통보됩니다. 신고 기간은 2011년 금년 1월 3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3년간 되겠습니다. 신고처는 국내에서 신고하는 경우는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제2공간 즉 영사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우편을 통해서 신고 접수를 할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한편 6.25 전쟁 기간 중 남한에 거주하던 언론인과 공무원 등의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북한에 납북됐고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납북자들은 모두 9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원회 측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실 확인을 통해 피해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령제와 학술활동 지원 등 기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 설명했습니다. TVK 뉴스 김성모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미동구 생명의 전화에서 5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제3기 상담봉사원 훈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한인들이 이민 생활을 하며 겪는 고민과 갈등, 슬픔 등을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며 금액은 120불이고 부부 신청 시 190불입니다. 문의 전화는 718-314-0691로 하시면 됩니다.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 천주교회 주관으로 오는 22일 맨하탄 K타운 브로드 선상에서 13회 탈북동포 노숙자를 위한 나눔의 바자회를 엽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풍물놀이와 전통무용 공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수익금 전액은 도움이 필요하고 나눔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전해집니다. 많은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오는 30일 동포사회에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뉴욕 한인 탁구협회 이사장배 및 전미체전 대표선수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문의 및 접수는 718-321-2030으로 하시면 되고 개인전, 단체전, 주니어부를 선발할 예정이오니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만호 목사가 시무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불입니다.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13일 뉴저지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임원들과 협회 회원, 한인사회 인사 등 180여 명이 참석해 민승기 전 회장과 강병목 신임 회장을 격려했습니다. 강병목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협회의 위상과 회원들의 실익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뉴욕 한인 청과협회가 지난 14일 미들 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2011년 청과협회 장학기금 마련 골프 대회를 열었습니다. 샷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경기는 154명이 참석했고 이번 기금 마련 골프 경기를 통해 마련된 수익은 다음 장학생 수상 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고기 먹을수록 죽는답니다. 이 책은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여유로운 수사학을 걷고 생존 가능한 오늘을 염려하며 탐구하고 실천한 이들이 똘똘 뭉쳐 육식으로 대변되는 현대인의 밥상을 걷어차자는 선언을 내놓는 책입니다. 독자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기는 넓고 깊고 무거운 온갖 문제를 내포하는 고준위 위험 음식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며 언제까지 인간이 이렇게 넘치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강한 제목만큼이나 강력한 질문과 답을 제시합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기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한국 민족의 미풍양속인 효와 경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3일에는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한미 충효회 시상식 및 경로잔치가 열렸으며 다음 날인 14일 토요일에는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오전 10시부터 저희 MKTV그룹의 특별 후원으로 뉴저지 상록회 제10회 효행상 시상식 및 전통 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또한 뉴욕에서도 14일 KCS 코로나 경로센터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가 열려 푸짐한 식사와 함께 무료 건강검진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핵가족화 시대를 맞이해 한인사회가 앞장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이벤트를 통해 미주일 사회에 효의 근본을 일깨워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마더스데이에는 각 성당과 교회 등 종교단체별로 모든 어머니들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선물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희 MKTV에서도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뉴욕 뉴저지 경로대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뉴욕과 뉴저지 두 곳에서 성대한 경로잔치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6월 15일 팰리세이드스파크 파인플라자에서 다채로운 경로잔치가 열려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강산을 변화시켜온 방송의 힘과 발전에는 바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경로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희 MKTV그룹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우려하시는 어르신들의 심신을 풀어드리고자 올해에는 더욱 화려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동포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만나는 친구분도 계시겠지만 지난해 공연 때 만나고 만 1년 만에 다시 보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쪼록 저희 MKTV는 미주 한인사회에 보다 알찬 소식과 함께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경로잔치 행사를 계기로 우리 한인사회가 웃 어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5월 16일) 날씨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 보이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3도입니다. (5월 17일) 날씨입니다. 16일에 이어 흐린 날씨 보이며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4도입니다. 이번 주 내내 기온이 낮고 비 소식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법률 정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석하 변호사님께서 디드 트랜스퍼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네, 집 사실 때 셀러로부터 집 문서를 받게 되시는데 이것을 디드라고 합니다. 이 디드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선 집을 양도하는 셀러를 그랜토라고 하고 집을 양도받는 바이어를 그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드에 그랜토와 그랜티의 정확한 이름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또한 얼마의 가격으로 그랜토가 그랜티한테 집을 양도한다고 반드시 또 명시가 돼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양도받는 그 프로퍼티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legal discretion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디드의 원본을
그 프라퍼리가 속해 있는 카운티 클럭스 오피스에 보내시면은 리코딩이 되는 것이고 리코딩이 되면서 디드 이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ringing you headlines from around the world.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Korean News Network, KNN.